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수담 이상득입니다. 사회자님께서 저를 이렇게 잘 포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우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저희 습관인데요. 저희 살아온 길을 한번 다시 돌아봤고 또 오늘 이 강의를 맡게 돼서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 방송이라는 걸 하게 되면 좀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GL그룹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 우리 스텝 사장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화두가 설렘, 떨림, 울림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세 가지 화두를 살아왔는데 오늘 글리코 영양소를 제가 바로 이 세 가지 화두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일단 우선 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글리코를 체험했고 글리코를 정말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글리코를 전하고 싶은 자칭 글리코맨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눈이 깨는 바람에 작은 눈이 좀 더 작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와 글리코의 인연을 먼저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면 우습기도 하고 야, 그럴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메가넬리 박사는 다 아시죠? 제가 그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모합니다. 그분이 9살 때 이모 댁에 놀러 가서 폭죽놀이를 하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었어요. 그건 다 아시죠? 근데 그 소년이 알로에를 발라서 잘 치유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소년은 나중에 화학과를 가게 되고 화학과를 통해서 거쳐서 의대를 갑니다. 그 가게 된 원인은 알로에를 연구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근데 만나는 지도 교수마다 알로에는 연구가 안 된다. 안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분은 알로에에 대해서 연구를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글리코 영양소를 발견하게 된 거죠. 9살입니다. 저와의 인연이 있습니다. 저도 9살에 메가넬리 박사가 9살에 커다란 사건이 있었듯이 저도 9살에 저는 불행하게도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9살이죠. 글리코를 만나서 강의를 듣는데 8가지 탄수화물이래요. 저희 남매가 공교롭게 8남매입니다. 네, 또 글리코래요. 제가 고등학교 천주교 요인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헬리코로 살았습니다. 제 세례명이 헬리코라고 그래서 저는 헬리코로 살았습니다. 근데 대학을 가가지고 주일학교를 교사를 하면서 성당 사무실에 가서 교적을 보니까 제 동생이 헬리코고 저는 마리노였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헬리코고 저는 마리노인데 저를 헬리코라고 하는 바람에 저는 지금까지 헬리코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임마, 너도 자식을 8 낳아봐라. 좀 헷갈릴 수 있지 뭘 그러냐. 그래서 헬리코가 글리코를 만난 겁니다. 예. 그때 설렘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나페스트가 있어서 미국 달라스에 회사를 가보고 싶고 세미나를 참석해보고 싶어서 갔었습니다. 저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40년째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항상 현장 위주의입니다. 자연 사진을 하기 때문에. 저는 현장을 가길 좋아합니다. 달라스에 있는 회사를 갔더니 아마 이거 기억하는 분 없을 겁니다. 그날 설명에 총 직원이 175명이라고 합니다. 저희 치과 주소가
사임당로 175번지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GIP 여행을 갔는데요. GIP 여행에 우리가 쇼를 하면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아마 기억하는 분 없을 겁니다. 총 인원이 106명인데 신규로 오신 분들이 52명이랍니다. 여러분 사장님들, 제가 52년생입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메나테크 사상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런 인연을 저는 가지고 글리코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글리코를 통해서 저의 건강이 회복됐고 지금은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삶을 살았습니다. 치과 의사와 사진가. 치과 의사의 삶은 인턴서부터 시작해서 43년이고 제가 개원 생활은 지금 3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화면에 띄워진 사진은 저의 작품입니다. 저게 몽골을 제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다녔는데 제가 몽골의 사막의 산에 올라서 저는 이쪽 봉우리에서 저쪽 봉우리를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새벽 3시서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해서 3시간 반 정도의 7분 능선까지 올랐다가 정상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저쪽 능선을 제가 촬영한 건데 해를 받은 노란 모래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늘 쪽은 까맣게 보이죠? 노란 해를 보면은 여러분들 과일을 잘라놓은 단면처럼도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단면으로 생각하고 해를 바라보고 있는 해를 마주하고 있는 저 단면 반쪽은 단면은 제가 세상에 보여주는 나, 자랑하고 싶은 나, 또 오늘 같은 나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단면을 잘랐기 때문에 반쪽이 있겠죠. 그 반쪽은 세상에 보여주기 싫고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나로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 찍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시작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타 엘킨스라는 분을 소개해드리면서 강의를 열겠습니다. 미국의 전통의학자이며 대체의학자인 이 전문가께서 그의 저서가 있는데요. 8가지 미라클 슈가, 기적설탕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 저서에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질병과 장애 요인을 3가지로 봤습니다. 중요한 영양소 결핍, 자유유리기의 공격, 자유유리기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활성산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시스템의 기능 상실, 이 중요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이분이 책의 제목에서 보듯이 미라클 슈가입니다. 설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 3가지 중요한 결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양소가 현대 과학에 의해서 발견되었으며 시스템의 유지와 균형을 돕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최상의 건강 상태에 이르도록 돕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면역 시스템의 유지와 균형을 돕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인들은 인간의 수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수고는 그거는 건강과 웰빙입니다. 웰빙엔 우리말로 안녕입니다. 안녕이라는 건요, 편한 안자와 편안할 영자를 씁니다. 편안할과 장수입니다. 근데 장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수명이 점점 길어져서 장수 노인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건강 수명을 늘릴 건가? 평균 수명은 늘어났는데 건강 수명은 짧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건강 수명이 더 짧아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먹는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주요 요소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유전자, 영양소. 이런 정상적인 운동, 유전자, 영양소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갖은 오염과 갖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운동 부족과 유전자는 변이됐죠. 영양소는 부족해져서 우리의 몸은 저렇게 점점 망가져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영양은 지금 어떻게 상태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현대인의 영양은 과학은 나날이 발전했는데 영양 상태는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먹거리로 쓰는 농작물에는 이미 대량 생산과 조기 수확과 수없이 뿌려대는 첨가제, 살충제, 방부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의 그 영양은 점점 소실돼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1812년에 증기기관차가 발명됐습니다. 1812년에 증기기관차의 발명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동이 좋아졌습니다. 그전에는 마차로 이동하던 것이 대량으로 이동하게 됐죠. 마차로 이동할 때 농산물은 소량으로 이동을 했는데 증기기관차의 발달로 인해서 교통의 계속되는 발전으로 많은 농산물들이 실어 나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산업화가 되는 거죠. 산업화가 되면서 조기 생산을 해야 되고 많은 양을 생산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화학적인 비료나 농약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상업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세포는요, 활성산소로 인해서 세포가 많이 파괴가 돼가고 있는데 현대인에게는 매일 1억 개 이상의 활성산소가 몸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현대인의 대표적인 질병을 한번 볼까요? 암이 있죠. 암은요, 지금 한 3분의 1이 암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이미 1000만 시대가 넘었죠. 이 당뇨가 참 문제인데요. 지금 이 당뇨도 지금 대기 환자 수가 1000만이 넘었고요. 관절염, 치매, 난치성 질환이 있는데 치매가 저는 가장 무서운 질환 같습니다. 치매는요, 암은 당신은 대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췌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그래도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치매는요, 어느 순간에 내가 가족을 몰라보고 이웃을 몰라보고 지인을 몰라보고 이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소아치매 환자가 연 200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0년에 치매 수진자가 병원에 가서 수진을 한 치매 수진자가 무려 79만 9천 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수진을 하지 못하는 치매 환자까지 치면은 지금 대기 환자가 초기 환자서부터 약 200만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치성 질환을 볼까요? 왜 난치성일까요? 현대의학으로 고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난치성 질환입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하는 질환은 없다고 봅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암의 평균 수명이 암의 생존율을 보면은 93년에 95년에서 2010에서 16년 사이를 14년 사이를 보면은 암의 생존율은 보시다시피 저렇게 생존율은 늘어갔습니다. 그거는 의학의 발전으로 생존율은 늘어가는데 과연 생존율이 저렇게 늘어갔다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삶이 좋아졌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먹는 음식이 문제겠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환경과 스트레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는 우리들의 먹는 음식에 가장 기인한다고 봅니다. 히포크라테스 말씀하시기를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절대 고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왜 먹을까요? 왜 먹습니까? 질문해 볼까요?
아, 네, 대답이 왔네요. 살기 위해서 먹는데요. 네, 살기 위해서 먹는답니다. 아, 맞췄습니다. 제가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면은 반드시 이때 상품이 나갑니다. 네, 개인 프로모션을 해서 아깝습니다. 그럼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입맛에 좋은 걸 먹죠,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아, 또 저쪽에서 답이 왔습니다. 이번엔 저 경상도 쪽에서 왔네요. 네,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된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배재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에 좋은 것 중에서도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좋은 걸 먹어야 된답니다. 저 그때 배웠습니다. 저는 몸에 좋은 것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장 속의 미생물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골고루? 예.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서 골고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상품이 오늘 없습니다. 네, 제가 치과 의사 아닙니까? 음식은요, 잘게 씹어야 됩니다. 잘게. 제가 음식점에서 특히나 회식하는 일행들을 보면요, 고기를 구워서 먹을 때 한 4-5번, 많으면 5번 씹고 넘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영양으로 갈까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게 씹어서 먹는 것이 우리의 영양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거 말고 또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음식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을 드시기 전에 크리스찬이시건 불자건 이슬람 교도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도록 상관없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 바로 입에 넣지 마시고 잠시라도 부모님께라도 감사하고 음식을 드십시오. 그러면 내 몸에서 그것이 영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몸에 들어가서 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 작품은요, 숲의 사진인데요. 겨울에 사진이 눈이 내렸죠. 근데 저거는 3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습한 눈이 와야 저렇게 잔가지에 쌓이고요. 바람이 안 불어야 눈이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휴일날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촬영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밖에 눈이 내리면 밖의 세상은 하얗게 되는데 제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세포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의 세포까지 어떻게 전달될까요? 보겠습니다. 구강에서 위로, 소장으로, 대장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죠. 이게 한 줄입니다. 위가 가운데 위치해 있고 장은 꼬불꼬불 가지만 이거를 한 줄입니다. 산소가 다 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줄이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 하느님께서 잘 만들어 놓은 게요, 소장에서 99%가 소화된 놈이 간으로 들어가면요, 산패가 돼서 폐혈증이 걸립니다. 반드시 100% 소화된 놈만 갑니다. 그럼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100% 소화되게끔 음식을 먹어줘야겠죠. 그리고 대장이 있죠. 그리고 폐와 간으로 간 것이 심장으로 가서 세포로 통해서 우리 몸에 영양물질을 전달해 아주 간단한 도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장이 피부를 제외한 기관 중에서 장이 가장 크고 우리 몸의 복부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이 우리 면역의 70% 이상을 장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두시고, 그 장에서 나오는 물질이 점막이죠. 점막으로 쌓여 있죠. 점막에서 나오는 게 점액이죠. 이 점액이 글리코입니다. 앞으로 글리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눈여겨 봐주십시오. 그 영양소 이동은 인체를 해서 기관을 통해서 조직으로 해서 우리의 최소 단위인 세포까지 갑니다. 여기에서 제가 세포를 얘기했을 때, 세포는 우리 몸에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요,
건강한 세포를 가져야 건강한 육체를 갖겠죠. 제가 여기서 처음에 강의장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세포 끝에 저런 촉수, 섬모, 당사술, 털,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면서 저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너무 저게 무슨 말씀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의학을 배울 때 저렇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강의가 끝나고 애프터를 했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세포 끝에 달려있는 과학자들이 동그랗게 생긴 세포에서 세포 끝에 달린 저 촉수, 당사슬 이런 것을 어느 날 발견됐죠. 어떻게 해요? 과학의 발전으로, 전자현미경의 발전으로 저게 보게 된 겁니다. 20에서 25만 배 정도의 전자현미경을 들여다보니까 어느 날 저게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퀴즈 나갑니다. 과학자들이 저걸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이번엔 전라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전국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뉴욕에 있는 제 여동생 이경옥 사장님께서 또 하나 맞추실 겁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걸 전자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아, 이게 뭐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안 보였던 게 갑자기 보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밖에 나가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인지가 되면 이게 무엇이지? 그러죠? 이게 무엇이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얼마나 떨린 줄 아세요? 그게 무엇인지가 만나입니다. 만나. 메나테크요? 만나테크죠. 만나입니다. 만나의 히브리어는요, 만후예요. M-A-N-H-U. M-A-N-H-U, 만후인데요. 만후의 뜻이 이게 무엇이지예요. 이게 무엇이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건널 때 야훼께서 음식을 내려줬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에 나가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게 만납니다. 이걸 만나라고 했을 때, 이거를 발견했다고 그랬을 때, 저는 첫째는 그걸 만난 설렘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제가 떨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그 만나, 이게 무엇이지? 그거를 분석을 했죠. 가만히 있질 않겠죠. 뭔가 보이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분석했죠. 분석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몸에 좋지 않은 탄수화물이라고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탄수화물이었습니다. 리타 엘킨스가 제가 첫 장에서 미라클 슈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8가지의 글루코즈, 갈락토즈, 만노즈, 퓨코즈, 자일로즈, N아세틸린 글루코사민, N아세틸린 갈락토사민, N아세틸린 뉴라민산, 이 8가지의 탄수화물로 구성됐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설탕이 아닙니다. 자연계에는 200가지 정도의 단당류가 있는데 나머지는 포도당으로 쓰이고요. 이 8가지의 특수 탄수화물이 저 섬모, 촉수, 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발견했는데 도대체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 여덟 남매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제가 8남매라 그랬습니다. 8남매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규명을 했더니요. 당사슬이 하는 역할이 인지한답니다. 무엇을? 내 몸에 들어온 영양소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미네랄인지 비타민인지 호르몬인지, 그걸 우리 몸에 받아들인답니다. 또는 독소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는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세포끼리 서로 터치해가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대식세포에게 연락을 해서 대식세포가 타서 그 세균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는 박테리아 바이러스로부터 1차 면역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화입니다. 대화는요, 세포끼리 터치하면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생체 정보를 교환합니다. 여러분들, 이 대화가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자를 한번 볼까요? 관자를 보면은요, 관여할 관자로도 씁니다. 그리고 이을 깨자. 관계를 해서 이어나간다는 게 관계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이죠. 세포끼리 하는 대화죠. 이 관자를 분석해 보면은요, 문자 밑에 막대기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빗장입니다. 이 관자는요, 빗장도 의미합니다. 빗장이 있는데요, 세포에도 빗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걸 많이 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빗장이 있듯이 내 마음에 빗장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빗장이 있어서 빗장이 열리기도 하고 빗장을 닫기도 합니다.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빗장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빗장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반쯤 열어놨다가 반신반의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여는 사람도 있고 끝내 못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빗장입니다. 이게 관계인데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의 세포, 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세포도 똑같이 나와 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걸 말씀드려 볼까요? 60조에서 100조 개가 있는 우리 세포에는요, 촉수가 몇 개냐면요, 아주 고대인들은 건강한 사람 살았을 때 건강한 세포는 촉수가 10만 개랍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카락의 모발이 풍성할 때가 10만 개래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3, 4만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3, 4만 개밖에 없어서 우리는 반건강, 중건강의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많은 질병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는요, 70%가 물로 돼 있어요. 우리 인체도요, 70%가 물이에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세포도 내 몸 안에서 이런 비슷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지, 면역, 대화. 이미 많은 분들은 이거를 너무나 기초상식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지만 만약에 이거를 처음 대하시거나 이제 글리코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글리코가 다니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얘네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대학인지 아십니까? 인면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다 잊어버려도 인면대는 잊지 마십시오. 글리코 영양소가 하는 일이 인지, 면역, 대화입니다. 예, 인면대학을 다닌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요거만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오늘의 제 강의는 성공입니다. 제가 사장님들,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서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글리코가 다니는 대학이 뭐죠? 인면대. 네, 그러면 바로 상품이 나갈 겁니다. 네, 밑에 그림은요, 이것 그 8가지 탄수화물이 저런 안테나처럼 여러 다양한 형태로 있어서 존재함으로써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걸 다 인지해서요, 우리 몸에 있는 거는 새로운 건 안 받아들이고 좋은 거는 받아들인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위에 그림은 노벨 생리학상을 탄 우리 과학자들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이고요. 왼쪽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내 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살아 숨쉬는 세포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수가 10만 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10만 개가 건강한 백혈구는 저렇게 밤송이처럼 빼곡히 차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아래 하단에 보는 암세포는요, 우리가 중병에 걸리게 되면 촉수가요 8,000개, 10,000개 이하로 떨어집니다. 혹은 정상 그 중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우리 촉수는 해로운 음식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면 촉수는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과학자들이 다 밝혔습니다. 어디서요? 20여만 편의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저 몇 편을 읽어봤는데요. 생화학적인 거는 대단히 어려워서 저도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생리학상을 6번을 받은 학문적으로는 이미 끝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학문적인 베이스로
이 글리코는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는요, 우리에게 주신 자가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자가치유 능력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이란 뭐냐? 내적 안정화를 통해서 자연 조절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게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을 가지려면 내 몸의 세포가 내적 안정화를 가져야 돼요. 그럼 내적 안정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답이 나왔습니다. 당 영양소, 글리코라는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why입니다. 왜냐 이거죠. 이것이요. 인류는요, 물음에 통해서 진화를 해왔습니다. 대답과 물음은요, 대답은 규명하는 겁니다. 규명은요, 결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음은요, 규명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물음은 앞으로 나아가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물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why 매너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why를 계속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행위를 하는지, 학생들은 왜 학교를 가는지, 왜를 알면 목표가 생깁니다. 근데 왜가 없으면 목표가 안 생겨요. 자기 자신에게 왜라는 것을 부단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답은 규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계속 물어야 됩니다. 세포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세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여기서 제가 그 백혈구는요, 호산구, 과립구, 호중구, 이 백혈구 계통은 한 수시간에서 한 3일 정도 살다 가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는 한 120일 살다가 소멸됩니다. 분해되죠. 분해돼서 다시 생성되죠. 그리고 저희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는, 저는 췌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췌장의 문제는 그 췌장세포는 1년 이상 생존하고 또 분해되고 다시 생성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저를 한 1년 6개월 정도는 드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들고 제가 많이 회복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거는 아마 그 의료적인 거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고요. 그래서 자가치유 능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그림을 봐주십시오.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뭘까요? 네, 제가 여기 지금 야구공을 들고 나왔습니다. 야구공일까요? 야구공에 실밥이 있죠. 네, 또 하나는 테니스공을 들고 나왔어요. 이 테니스공이 뭐냐면요, 우리 글리코, 촉수에 해당합니다. 이 테니스공은요, 테니스를 치다 보면 털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블던이라든지 여러 그 테니스 대회를 한번 보시면 선수들이 볼보이로부터 공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공을 보고서는 다시 던지고 새 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털이 빠져나가면 공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촉수고요. 그 다음에 이 야구공 같이 생겼죠, 저거는. 야구공은요, 재밌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야구공의 실밥이 몇 개일까요? 네, 이민호 사장님께서 크게 웃으시는데 답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야구공의 실밥이요, 108개입니다. 네. 재밌죠? 미국에서 발생한 야구가 동양에서 발생한 108번뇌와 같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108개입니다. 근데 그림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은 야구공이 아니고요, 두 마리의 새가 와서 길을 갈라갔습니다.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고 한 마리는 위로 갔죠? 보이시죠? 네. 응답이 있어서 좋습니다.
사실 지금 이 스튜디오에 한 50분 계십니다. 지금 좁은데 빽빽히 서 계십니다. 두 마리 새가 와서 한 이쪽 길로 가고 아랫길로 갔습니다. 왼쪽 길로 갔습니다. 저는 천수만에 갔을 때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어떤 묵상을 했냐면요. 인생의 길에는 크고 작고 간에 언제나 두 갈래 길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내가 이 길을 갔건 이 길을 갔건 그 길을 선택했을 때는 온전히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의 몫도 아니고 나의 형님의 몫도 아니고 내 이웃의 몫도 아니고 누구의 몫도 아니고 내 스폰서의 몫도 아니고 내 파트너의 몫도 아니에요. 나의 몫입니다. 선택을 어떤 걸 선택할지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글리코 영양소를 면역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포생물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고요. 영양소를 글리코 영양소가 통하여 그들이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대화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그다음에 이렇게 셀 투 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은 관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에는 빗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빗장은 우리가 마음에서 빗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 영어 알파벳은 저렇게 네 가지 부호로 알파벳을 전부 만들 수 있듯이 우리의 슈가 코드, 설탕들, 8개의 탄수화물은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랭귀지로서 그들만의 대화를 하는 것이 다 밝혀져 있고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글리코 영양소는 면역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치는 영양 결핍에 대해서 스트레스, 활성산소, 특성 물질 또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수많은 약품입니다. 그저께 저희 환자분이 할머니분이 오셨는데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러시면서 약 드시는 거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에 드시는 약이 15알이에요. 그걸 하루에 3번 드신대요. 이 할머님은 하루에 45알의 약이 들어가요. 그 몸이 어떻게 될까요? 면역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좋은 굿뉴스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독소 조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양에 관한 연결고리가 빠져버렸어요. 연결고리 미싱 링크가 생긴 거죠. 그 연결고리를 다시 연결해 주는 것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것이 다 밝혔어요. 누가요? 과학자들이요. 정말 그분들을 저는 존경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그들의 영양소를 발견하고 그 영양소를 제품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음식에 보충해서 먹음으로써 우리가 수많은 질병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 8가지 필수 단당류를 간단하게 보면은 포도당이 있습니다. 글루코즈라고 하는 포도당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당은 사실은 우리 몸에 기운을 주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요, 기운이 떨어지면 병원에 가셔서 포도당 주사 맞았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너무 많은 포도당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어디서? 탄수화물 음식에서 섭취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비타민C를 섭취한다고 아침마다 과일을 한 젖씩 드신대요. 얼마나 무지하십니까? 탄수화물을 드시면서 비타민C를 드신다고. 그들이 인슐린을 그 혈중치를 낮춰가지고 당뇨도 유발시키고 여러 가지 병을 만들죠. 그 다음에 비만의 원인이 과거는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죠. 탄수화물이죠. 그다음에 갈락토즈 볼까요? 갈락토즈는 여러 가지 보지만은 중요한 거는 종양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우리 8가지 탄수화물에는요, 정말 암에서 고생하시는 종양에 대한 성장과 전이 억제해야 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한번 차트를 눈여겨보십시오. 갈락토즈는 관절염에 특히 있고요. 루푸스 환자들에게서 갈락토즈의 수치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노즈, 정말 우리 글리코의
아주 핵심이죠. 만로주는 핵심이죠. 80년대 말에 이 만로주 하나만 가지고 에이즈 환자를 두 번의 실험에 걸쳐서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71%, 69%의 치료 향상률을 보인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만로주, 그건 알로에베라에서 추출하죠. 알로에베라를 코스타리카의 화산지대에 오염이 무오염 지대에서 알로에베라를 섭취하는데 그 분자량이 무려 170만 달톤 이상이라는 거예요. 일반 알로에 분자량은 30만 달톤을 보이는데 이들은 만로주는 우리 코스타리카의 만로주는 알로에베라는 170만 달톤을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퓨코즈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거 다 음식에 섭취가 안 됩니다. 모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종양에 이것도 성장과 전이를 억제시키고요. 그 암등의 경우에 퓨코즈 대사가 비정상적인 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자일로즈 껌이 있죠. 그 자일로즈 껌을 씹으면 충치가 예방된다. 아, 그럴까요? 그건 회사 얘기겠죠. 소화기관에 이것은 그 암 발생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풍치가 있습니다. 풍치의 예방을 작용한 것이 그 자일로즈인데요. 풍치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은염은 말 그대로 잇몸 질환입니다. 치아 주위 잇몸 질환이고요. 그거는 이제 치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치은이라든지 치태가 발생해서 치석이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서 치은염이 많이 생기고, 치주염은 뼈까지 전염이 되는 게 치주염입니다. 그런데 치주염은 어디에 관여가 되냐면 칼슘이 부족해질 때에도 치주염이 생깁니다.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N아세틸린 갈락토사민, N아세틸린 글루코사민 이런 것들은 항암, 특히 항암, 그다음에 그 인체 면역 결핍증이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HIV 이런 데 다 그 효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골관절염의 증상에 갈락토사민, 글루코사민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N아세틸린 뉴라민산이라고 해서 얘는 일명 나나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송도 그 스튜디오에 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요. 나나라는 간판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한지 아십니까? 야, 오늘 강의는 괜찮겠다. 내가 나나를 얘기할 텐데 저기 나나가 있네. 들어왔습니다. 신생아의 중추신경에 특히 관여를 하고요. 정상적인 발달과 학습 능력의 획득에 특히 중요합니다. 나나가. 이런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나나에 왔을 때 나나가 저하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8가지 탄수화물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식물 속에 함유된 당형정수를 한번 볼까요? 그 가장 많은 것이 모유에 들어 있습니다. 5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한두 가지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용버섯에 한 4가지 들어 있는데요. 이 차트는 아마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 엠브로토스라고 하는 면역 물질에는 엠브로토스가 8가지 탄수화물의 복합 물질이죠. 메나폴은 만로주의 단일 물질이고, 엠브로토스 8가지의 복합 물질, 8가지 탄수화물이 다 들어있죠. 우리 당뇨행소에는 8가지 탄수화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여성분들이 아기를 가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이민호 사장님? 안 계십니까? 이화정 사장님? 아기를 가졌을 때 하는 게 태교죠, 태교. 예, 태교죠. 태교를 왜 하죠? 내 아이에게 좋은 거라죠. 좋은 말, 좋은 음식, 좋은 음악, 좋은 독서 여러 가지 하죠. 화내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포는요,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요. 아기가 말을 듣듯이 듣습니다.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포가
감사합니다를 계속하면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자기 전에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저는 제가 하루에 1000번은 한다고 봅니다. 예, 저는 불자들에게서 이걸 배웠는데요, 1000번 한다고 봅니다. 1000번 하면 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짜증도 내고 화도 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할 때 제 세포는 햇빛을 보고 방긋 웃는 세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평불만이 내 안에 가득할 때는 골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찔찔 짜고 있는 세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 세포가 어떤 상태면 좋겠습니까? 모유에서 왜 나옵니까? 내 아기가 세상에 나갔을 때, 오염된 세상에 나갔을 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영양소를 주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내보내는 겁니다. 자궁을 통해서 나올 때 8가지 탄수화물로 완전히 목욕을 하고 나옵니다. 목욕을 하고 나와서 세상에, 오염된 세상에 내보낼 때 엄마는 아기를 그렇게 내보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몸 안의 세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내가 먹거나 이 영양물질을 권할 때 권해드리는 분에게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하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질도 내 안에서 내 세포가 화가 나 있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심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의심은요,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2가지가 아니라 스스로 증식하는 놈이 2개가 있어요. 바이러스는요, 우리 몸의 숙주를 통해서 몸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증식합니다. 영양을 안 줘도 자기가 증식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의심이라는 놈입니다. 의심은요, 아무 영양을 안 줘도 증식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세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양물질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반드시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이 물질적인 것만 전달했을 때는 저는 효과는 반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는 저렇게 여러 기관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전부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믿으십시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의 기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생명현상의 열쇠입니다. 세포 간에 교통한다고 그랬죠. 항체, 천연항생제, 세포면역, 암세포 성장 및 전이 억제, 대사관계, 호르몬 조절, 산화 스트레스, 중추신경, 줄기세포의 생성인데, 여러분,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에 등재됐죠. 닥터 머레이도 저는 뵙지를 못했지만 닥터 메가넬리, 닥터 머레이, 뉴전트 박사는 제가 2018년에 메라페스트에 가서 뵀습니다. 복도에서 만나서 말씀도 걸어봤습니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저는 뵙지는 못한 닥터 머레이, 닥터 메가넬리, 닥터 맥다니엘, 이런 분들 저는 정말 존경하고 사모합니다. 하퍼의 생화학에서 이미 다 교과서에 실렸어요. 의대 교과서. 의과대학 교과서에 실린다는 것은요, 수많은 논문이 발표가 돼서 검증이 됐을 때 실리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는 거 아닙니다. 학문적인 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제1, 제2, 제3 혁명이 있는데 보십시오. 제4혁명이 메가넬리입니다. 제1은 닥터 에드워드 제너가 시골 의사가 천연두를 접종법을 발견했어요. 어디에서? 소의 고름에서. 플레밍은 페니실린에서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3혁명은 DNA, 제4가 메가넬리의 글리코 영양소의 발견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발견입니까? 그래서 이 차트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글리코 영양소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은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제 손을 보십시오.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 끝에 섬모, 촉수, 글라이칸, 털, 많은 용어가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당사슬 달렸습니다.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내 세포에 영양물질, 호르몬제를 집어넣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문장 역할을, 빗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그러면 이 탄수화물 이 체가 없을 때, 8가지 탄수화물이 없을 때, 빠져나갔을 때는 독소가 물 밀듯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글리코가 형성되지 않으면, 내 세포에 글리코가 형성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아무리 영양소를 먹어도 몸으로 빠져나갑니다.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소량의 영양소는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영양소를 선택해야 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분의 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닥터 웰렉인데요. 닥터 웰렉은 42년간의 영양학과 생물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분이 목축업자의 아들이어가지고 농과대학에 들어가서 영양학자와 수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17,500회, 454종 중에 17,500회의 동물을 부검합니다. 자연사한 동물을. 왜? 영양적으로 접근합니다. 영양적으로 접근해서 부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돼서 사체 3,000구를 부검했어요. 병사한 사체 말고 자연사한 사체. 부검을 해서 이분이 얻은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은 매일 90가지의 영양소를 섭취를 했을 때 질병에서 해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60가지의 미네랄, 16가지의 비타민, 12가지의 아미노산, 3가지의 지방산. 보십시오. 제가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좀 거꾸로 갔습니다. 예, 이분이 분석해낸 여러분,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의 저자인데요. 꼭 이 책을 한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미네랄이 부족했을 때 이런 질병에 걸려들 수 있다는, 셀레늄 하나가 모자라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고요. 구리가 모자라서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그런 기사 볼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갑자기 동맥 파열이 돼서 죽었어요. 구리에 미네랄이 모자라서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될 게 칼슘이었어요. 칼슘을 보면은 여러 가지 골다공증, 치은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왼쪽 아래 하단을 보시면은 근데 저는 놀라운 게 칼슘이 부족했을 때 무려 147가지의 질병에 걸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지했습니다. 의사로서 공부를 너무 못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실 공부를 잘하는 축도 못하고 못하는 축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이분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책을 꼭 한번 필독하십시오. 그리고 뒤에 영양소는요, OSP인데 제가 그래서 OSP 그 박스에 뒤에 거를 한번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찍었더니 약 24가지 정도의 영양소를 비타민 A부터 K까지 쭉 들어가고요. 각종 미네랄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클리널 때 영양소를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분석이 아니라 한번 세본 적이 있어요. 그 부산물까지 다는 못 세보는데 그걸 어느 정도로 해봤냐면 클리널 때 우리가 먹는 것이 한 65가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좋은 영양분을 먹었는지요, 먹고 있는지 여러분들 감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성산소 얘기입니다. 활성산소 얘기는 지나쳐도 과하지 않은데요. 활성산소가 적을 때는 생명원세가 둔화가 되고 적절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손가락을 뱄을 때 과산화수소를 발라서 하얀 거품이 나오는 게 활성산소입니다. 그게 살균과 세정작용을 하는데 건강한 적당할 때는 좋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과도한,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1억 개 이상의 과도한 활성산소가 들어감으로써, 활성산소라는 것은 우리 모든 물질에는요, 양자가 있고 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홀전자가 됐을 때 굉장히 불완전해집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불안정한 산소가 돼요. 그래서 정상세포의 전자를 빼다 씁니다. 빼다 쓰면서 얘가 돌연변이가 되는 거예요. 정상세포가 파괴되면서 정상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암까지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 주기 때에 분해가 돼서 죽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살아남은 세포가 변이가 돼서 돌연변이가 돼서 암까지도 갈 수 있고요. 활성산소. 그래서 누구나 상산화제는 먹어줘야 됩니다. 마지막 차트입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제가 사진 촬영을 40년을 했습니다. 자연 촬영을 했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강원도 인제군을 제가 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제가 인제를 좀 알아 했을 때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모든 길을 제가 다 가봤을 때 제가 강원도 인제를 안다 그럽니다. 홍천을 알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내가 길을 안다는 것과 내가 그 인생의 길을 걸어본다는 건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보지 않고 내가 안다고 그럽니다. 안다병이 있죠.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제가 세상에 전시를 한 작품 중에 오로지 유일하게 사람이 들어간 작품이 딱 이거 하나입니다. 네, 소년이 배를 저어오고 있죠. 베트남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소년이 저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햇빛이 바다의 햇빛이 계속 위치를 변화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왼쪽에도 햇빛이 안 쏟아지고 오른쪽에도 없습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면 구조물이 있어요. 그래서 소년이 이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 소망은 저 소년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데 이리 와야 되는데 근데 이리 왔습니다. 근데 소년이 저 위치에 올 때 찍겠다고 계산 다 끝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기서부터 올 때까지 묵상을 합니다. 어떤 묵상을 했느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저 소년에서 막대기가 있습니다. 저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 소년의 꿈, 저 소년의 목표지를 쟤를 도달시키는 거죠. 막대기를 놓치면 저 소년은 목표를 갈 수가 없습니다. 표류합니다. 물결 따라 흘러갑니다. 저 소년의 꿈, 저 소년의 꿈이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의, 저 작품의 주제는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저 소년이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저 소년이 가진 꿈이 제가 가진 꿈입니다. 이 꿈을 저는 막대기가 있음으로써 목표지에 도달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아들의 집에다가 다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아, 너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아버지가 그랬다. 막대기를 놓치면서 방황했고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일 보여주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도 있고 부끄러웠다. 너희도 저런 막대기를 놓치는 순간이 때때로 온단다. 그러나 너무 오래 놓치지 마라. 빨리 잡도록 노력해라. 그래야 너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반드시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진 40년을 통해서 저의 주제가 61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남기신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데, 그것이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다행히 아버지가 좀 부자셨나 봐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 저는 그런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사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닥터 메가넬리가 9살의 소년이 화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알로에베라를 연구했다는 것이 정말 위대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는 꿈과 목표를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